제가 예. 예전에 대표님 강의를 들었을 때, 네. 그 노출되는 그런 페이지에서 네. 1페이지가 2페이지에 노출이 돼야 네. 판매될 확률도 높다고 하셔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세부 키워드를 계속 잡아가면서 1페이지, 2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상품들을 찾았는데 네. 그게 이제 보통 팔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네. 가격이 좀 더 높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가격이요. 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가격이 구매 고려 요소 중에 얼마나 차지하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사람은 누구나 대표님 싼 거 사고 싶어요? 비싼 거 사고 싶어요? 싼 거 사고 싶어요. 예, 저렴한 거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저렴한 걸 누구나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냐?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상품이 있고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되는 상품이 있어요. 자, 가격이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상품 어떤 상품일까요? 휴지, 저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요. 필수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요. 휴지는 항상 뭐 하고 있어요? 휴지는 행사하고 있어요. 휴지 보면 1+1, 2+1 행사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브랜드 상관없어요. 그쵸? 브랜드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걸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거든요. 이제 큰딸은 이제 대학생인데, 큰딸은 축농증이 있어요. 축농증이라기보다, 먼지 알러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큰딸은요, 일반적인 휴지를 쓰면은 재채기를 많이 나와요. 뭐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좋은 아빠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떤 걸 쓰냐? 먼지가 안 나는 휴지를 써요. 자, 고객의 상황이 먼지가 있을 때 재채기를 한다? 먼지 안 나는 휴지다. 자, 이러면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상품에 대한 이 기준은요, 소비자의 상황과 맞물려요. 소비자의 상황과 맞물려서 어떤 상품은 가격이 저렴해야 사요. 그런데 어떤 상품은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도 사야 되는 상품이 있어요. 이런 상품들 자체를 우리가 소싱을 하면요, 가격적인 거에 저항을 덜 받아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간의 상품과 휴지를 하기 때문에 매출은 많은 상품들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휴지,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하루에 10,000개 팔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10,000개 다 팔아요? 아니요.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하루에 1개, 10개, 100개예요. 즉, 뭐냐면 큰 시장이 있어요. 큰 시장이 있어도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 시장에 들어가서도 브랜드 제품이나 대기업 제품들이 많아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틈새 카테고리를 노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쇼핑몰이나 어느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나 다 상관없어요. 틈새를 노리려면 뭘 해야 돼요? 이런 고객의 소비자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가격적인 저항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네이버에서 쭉 보세요. 예를 들어 닭발이라고 볼게요. 제가 닭발 팔고 있어요. 닭발. 뼈 없는 닭발, 무뼈 닭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뼈 닭발을 팔고 있어요. 자, 닭발. 예를 들어 200g에 2,000원이에요. 그런데요, 100g에 2,000원짜리도 있고요, 300g에 2,000원짜리도 있어요. 자, 이런 상품들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는 상품에 따라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보편적인 상품을 판매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저항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가격적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상품 자체는 뭐예요? 틈새 상품이에요. 보편적인 상품은요,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시장이, 보편적인 시장이 8알이라고 그러면 20%의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20%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가격적인 저항이 조금 달라질 거고요. 그러니까 상품 소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싱을 할 때 약간 저관여적인 것보다는 어떤 거? 고관여적인 부분을 하셔야 돼요. 고객의 상향에 맞게 고관여적인 부분을 하신다. 그러면 가격적인 저항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가격적인 저항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가치 우선 제품이에요. 요즘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남원에 가거든요. 남원에 가서 사회적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소규모 업체들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례를 들어볼게요. 일례를 들어보면 거기서 나오는 누룽지가 있어요. 누룽지. 누룽지라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누룽지. 중국산이 많아요. 가격 저렴해요. 또 알만한 식품 대기업에서 나오는 누룽지가 있어요. 이것도 가격이 중국산보다 높지만 어느 정도 저렴해요. 자, 이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거 가격이 높아요. 그런데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은 왜 나올까요? 이런 현상.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가격적인 부분만 선택을 하면 당연히 양적인 부분으로는 승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우선시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요, 가격적인 저항을 덜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니까 이건 뭐예요? 비영리예요. 즉 이익이 나면요, 이익이 나면 서로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뭐가 적어요? 마진이 적겠죠. 대신에 작은 분들이 많으니까 뭐가 좋아요? 제품은 좋아요. 원재료라든지 제품은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요. 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저항을 안 받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마트에 가면 농산물 많잖아요. 농산물 많은데 친환경 농산물 판매점이라든지 뭐 한살림이라든지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마트보다 가격이 2배, 3배 높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요. 그건 뭐냐면 가치에 우선을 주는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없던 가치도요, 누가 만드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던 가치도. 예를 들어, 이거, 누룽지. 자, 누룽지 볼게요, 누룽지. 자, 중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식품 대기업,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만, 자, 누룽지의 가장 주 재료가 뭐예요? 쌀이죠. 쌀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요, 벼농사를 직접 져서 누룽지를 만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신선할 것 같습니다. 신선할 것 같죠? 누룽지 누가 많이 먹을까요? 누룽지. 어른들. 노인분들이나 어린이가 많이 먹어요. 자, 쌀을 직접 키워서 쌀을 키우는 사람들이 누룽지를 만들어요. 어때요? 이런 제품들은요, 가치 우선이에요. 물론 가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시장의 주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대다수는 가격을 따라 선택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대다수가 내 건 사준다고 해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노려요? 틈새를 노리는 거거든요. 틈새를 노리는 고객의 니즈가 어디에서 나와요? 세부 키워드에서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앞에 세부 키워드 뭐가 붙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도 있고요. 국산 고춧가루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의 고춧가루는 일부 어떤 분들은 여러 원산지 상관없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국산만 산다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국산 고춧가루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만든, 오래 생산한 햇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햇.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세부 키워드, 틈새 키워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춧가루 저렴한 거 많아요. 하지만 이걸 국산이나 햇을 검색한 사람들은 있는 거 알지만 난 그거 안 사겠다는 거예요. 가격보다 뭘 우선해요? 원산지나 가치를 우선하라는 거죠.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단 표현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국산을 팔아요. 내가 누룽지를 팔아요. 누룽지를 파는데 중국산이나 대기업 제품이나 다 뭐만 나와요? 제품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이 파는 누룽지는 뭐가 나와야 돼요? 논이 나와야 돼요. 왜? 논에서 벼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죠. 모내기에서 수확해서 그게 누룽지까지 들어온다는 게 고객한테 알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거는요.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알리면 그거에 맞는 소비자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제품들은요. 가격보다는 가치가 우선이 돼서 이런 회사들도 매출을 올리면서 잘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품의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저관여냐 고관여냐 이게 또 식품이냐 비식품이냐 이게 또 원산지를 중요시하냐 만든 사람을 중요시하냐 그거에 따라서 제품의 가치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품들은 가격의 저항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얘기가 결국에는 대표님이 예전에 얘기하셨던 상세 페이지에 스토리를 녹여야 된다는 게 저런 내용이라고. 네, 그렇죠. 네, 가치를 알려줘야죠. 그런데 대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상세 페이지를 다 어떻게 해요? 상세 페이지 서로 벤치마킹해요. 이분들은요 상세 페이지를 못 만들어요. 만든 사람이 저기 디자이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안 해주는 데들이 많아요. 왜? 제품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품만 보면은 똑같은 양에 당연히 가격이 우선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치가 들어있는 이러한 페이지를 고객한테 보여줘야 고객의 선택의 기준이 나와야 되겠죠. 대신에 이런 상품들은요. 판매량이 메인 상품 대표 키워드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없다고 안 파나요? 팔아야 되잖아요. 제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치 우선 제품. 가치로 뭘 세워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부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이러면은 가격적인 저항이 조금 덜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 되셨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은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가격과 가치, 즉 가격이 높은 제품도 팔릴 수가 있냐라는 그런 걸 가지고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만약에 보고 계신 셀러분들이 있으시다면, 특히 제조사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고객한테 보여주냐, 그 부분에 초점을 두면은 분명히 고객들은 알아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